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 인구 중에 10%인 6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매 환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에 관심 갖고 알아보시는 분들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증 치매만 보장해주는 보험이 많아서 막상 치매 보험금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증 치매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여기에 더해서 3대 진단비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안내해드립니다. 예,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또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1-3153-2662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지금 바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증 치매부터 3대 진단비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냐고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성중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필요한 진단자금 준비하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앞서서 올 4월부터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한번 개정이 일어나는데요. 그 개정되는 부분은 이제 후유장애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보험금을 많이 타먹었던 그리고 탔던 그런 약관에 대해서 전면 개정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전처럼 후유장애라든가 또는 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손해보험사의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아니면 생명보험의 재해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아니면 수술비의 이제 비수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관이 전면 개정되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4월에 약관이 전면 개정됩니다. 약관.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고객들이나 시청자님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보험사의 지금까지 손해율이 높았던 부분이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꼭 필요한 진단자금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증 치매 및 3대 진단비 준비. 치매는 이미 100만 명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이미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그리고 우리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 50만 명 이상이 치매 관련 진단 진료를 받고 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2025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약 100만 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치매 환자 중에는 경증 치매가 85%, 초기 증세죠. 중증 치매는 15%, 그리고 중경도 이상으로 5년 이내에 치매의 속도는 점차 나아지지 않고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경증 치매면 중증 치매도 모두 보장하는 그런 보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등급별로 보상하던 각 회사별로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손해율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치매보험이나 이런 간병보험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 4월이 바뀌기 전에는 치매나 이런 간병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단비나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알다시피 갱신형 선택 시에 당장 보험료는 저렴하겠지만은 하지만 60세, 70세, 8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오른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갱신시 보험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해당하는 상품의 이제 위험률이 증가할수록 뭐 간단하게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비갱신형 보험료는 일정 부분 좀 보험료를 내다가 쭉 같은 금액을 내다가 만기가 되면은 보장만 받으시면 돼요. 납입 만기가 되면은. 그렇지만 갱신형 보험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점차 보험료가 쭉 올라가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입 시점에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지만 결국은 긴 기간 동안 보시면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갱신형을 선택하실 때는 이제 이미 보험이 많거나 아니면 비용적으로 당장 큰 돈이 들어가는데 리스크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초에 보험을 든다고 한다면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폭넓은 암보장 그리고 뇌경색 보장이 가능한지 이미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런 생식기암, 유방, 자궁, 대장, 전막내암 그리고 방광이라든지 남자들 많이 걸리는 전립선 쪽에는 이런 암들을 이제 생식기암이라고 하거든요. 전립선, 방광, 자궁, 유방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이미 생명보험사에서는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판정을 줘서 100%를 주지 않습니다. 암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진단자금이 이런 유사암들은 500만 원. 또 소외감, 기타 일부 갑상선암이라든지 피부암, 유사암, 생명에 지장 없는 암들은 2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회사들은 70%까지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대. 그리고 50%를 지급하는 회사들도 요즘 속속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암보험들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보니까 이 소외감도 많이 올려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3천만 원 정도의 진단자금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70%면 2,4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소외감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없이도 지급을 해주는 회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입했는데 내일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갑상선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급해주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모두 보장되는 회사들이 중요하죠. 물론 생명보험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특약들도 많이 있겠지만 보통 뇌경색이나 뇌출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이 들어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생명보험 일부에서는 어린이보험도 이제 뇌혈관 질환들도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모두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지만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질환이 있는 특약을 선택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진단폭이 굉장히 넓어지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뇌혈관 질환에는 지주막하 출혈도 있을 테고, 그리고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도 있을 텐데, 우리 질병 분류 코드를 보면은 I60부터 69까지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뇌출혈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범위에서 굉장히 미비하게 차지를 하겠고, 뇌졸중까지 된다고 하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뇌혈관 질환까지 가져간다면 이 모든 진단 코드를 받았을 때 진단 자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은 폭넓은 보장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보험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책 기간도 손해보험사들은 1년이고 생명보험사들은 2년을 면책 기간을 두고 있어요. 90일 이후부터 1년 이후에는 100%, 그리고 2년 이후에는 10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들도 이제 경쟁력이 좀 손해보험에서 뒤지다 보니까 올 봄부터는 손해보험하고 유사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보험 선택하실 때, 진단자금 선택하실 때는 보장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소외감이나 유사함은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뇌졸중까지도 보장을 하는지, 심장에 관련해서는 허혈성이나 심근경색도 모두 보장을 하는지, 이런 점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혜택.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납입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암,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진단 시에 이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인데요. 이 납입면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많냐면 보험기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우리 보험료가 좀 부담돼가지고 10년, 20년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30년 아니면 좀 장기간 납입을 하더라도 납입면제 특약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면은 만약에 내가 한 2, 3년 있다가 암을 진단받았다 하면 그 차후의 보험료는 이제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납입면제 기능이 반드시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납입면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보험료가 납입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내가 암만 걸렸을 때 아니면 그 혈관 쪽에 질환이 있을 때만 납입면제가 가능한지 부분적인 납입면제인지 전체 납입면제인지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은가.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 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은 기본적인 실손보험 하나 있고 암보험들은 대부분 하나씩 있으세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툴은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되냐면 의료 실손만 준비하신 분들. 실손은 요즘에 뭐 기본적인 보험이죠. 그리고 경증 치매 등을 보장을 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경증 치매라든지 유전적으로 그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보다도 아무래도 유전적인 소자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 체크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정암, 뇌출혈만 보장하시는 분들. 우리 과거에 이제 생명보험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에 해당되는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2007년 이전의 증권들 보시면은. 근데 생명보험은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경색이 있어야만 이제 뇌졸중을 보장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뇌출혈이 발생하는 비율보다 뇌출혈은 혈관이 이제 터지는 현상이고 뇌경색이 혈관이 막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뇌출혈이 발생하는 빈도보다는 뇌경색이 발생하는 빈도가 한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반드시 뇌졸중이 들어가 있는 특약을 선택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뇌혈관 질환까지 없으신 분들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혜택으로 보험료의 절감을 원하시는 분들. 납입면제는 있는 상품들도 있고 없는 보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납입면제가 있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CI보험에, 종신보험에 가입되신 분들. 근데 CI보험 같은 경우에 중대한 질환들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요즘 추세를 보면 4월 달부터 약관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명보험사들도 이제 CI보험을 판매를 거의 중단해 가는 상태예요. 왜냐면 워낙 많은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CI보험 같은 거 이 두 가지 요소를 당연히 갖고 있긴 해요. 납입면제라든지 많은 해약과금이라든지. 그렇지만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분쟁 소지. 만약에 암이면 사실 다 나가긴 하지만은 0.5mm 이상의 이제 치면 또는 침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혈액암이라든가 유암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CI보험하고 분쟁 사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금 현상이 있어서 생명보험 회사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CI가 아닌 GI보험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GI보험 같은 경우는 앞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빠진 보험으로서 이제 손해보험과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좀 요즘 최근에 나오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납입면제가 CI보험만 과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이, 나 암보험 많이 있어. 한 5천만 원 나와. 한 7천만 원 나와 하더라도 반드시 일부분은 손해보험이나 다른 그런 암보험이나 3대 진단 자금을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면제, 그리고 경증 치매, 중증 치매 모두 가능한지. 물론 치매보험이 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일부에서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어요. 질병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거냐면요. 상해 후유장애
특약과 대립해서 있는 특약들인데 지금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과거에 팔았던가 아니면 지금은 판매되지 않고 있는 그런 보험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 회사가 아직 한 군데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사 중에 한 군데 회사는 과거에 팔다가 다시 1, 2월에 부활을 한 회사가 있거든요. 질병 후유장애도 반드시 있으면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 중에서. 이것들은 경증 치매,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한 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횟수 없이 무한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요. 이 부분 없으신 분들은 4월 이전에 꼭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유방, 자궁, 대장 전망내암 100% 보장 가능한지. 거의 이제 TV나 홈쇼핑들 보면은 이제 암보험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런 것들 사실 저렴해 보이지만 다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 보장되는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들이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 자궁암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방광 전립선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전망내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라에서 건강검진 1,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 같은 거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제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제거한 그 종양이 악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D코드나 C코드가 나오거든요. 암에 대한 질병 분류 코드가. 그럼 이런 부분들 많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꼭 보장해주는 회사들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유사암의 경우도 20에서 70%까지 보장 가능하고 그리고 첫날부터 바로 지급되는 특약. 만약에 내가 암보험은 많은데 이런 갑상선이나 유사암, 제자리암, 흑색종 뭐 이런 암들이 대부분 적으세요. 저도 보험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보면은 암은 막 한 2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유사암은 2천만 원도 안 나와요. 증권을 다 합쳐봤자 1,000만 원이 나올까 말까인데 증권 하나로 최대 뭐 2천만 원까지 2,400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저렴한 금액에 이런 부분 없으신 분들 꼭 추가를 언제까지? 4월 이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을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20, 30대 플랜 같은 경우는 여기 상해 사망이 있고 여기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까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반드시 상해 후유장애를 반드시 넣어주세요. 아, 나 다른 증권에 다 상해 후유장애 1, 2억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반드시 많을수록 좋은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회사가 요즘 줄여가려는 담보 중에 하나가 후유장애 부분하고 그리고 암 진단자금 그리고 입원 일당 그리고 각종 골절 진단이나 이런 진단자금도 계속 줄여나가거든요. 그만큼 손해율이 높다는 건데 이번 약관 개정하면서 손해율을 많이 회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 같은 부분 반드시 넣어주고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여기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없으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허혈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도 30대, 40대까지는 남자는 5천, 여자는 한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거 그렇게 보험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예시 보시면 뭐 3만 원에서 한 4만 원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만 짜신다면 물론 이 외에 다른 특약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반드시 넣어서 하시면 괜찮겠고요.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30년 납 100세 보장 이런 예시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길게 가져가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는 아무래도 이런 보장 구간 틀리지만 40대 50대도 마찬가지로 후유장애 부분 추가해 주시고요. 반드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진단자금 이미 있으신 분들은 1,000만 원이라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40, 50대는 아무래도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임이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창회 같은 거 가시면은 주변에 솔직히 이렇게 진단 받으신 분 굉장히 많으세요. 친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하나라도 챙겨가시는 게 오히려 저축에 금리 없는 은행에다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에다 저축을 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다시 하면 정리하자면요. 나이나 병력에
따라 가입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래도 심사를 한번 받으셔서 좋은 보험 상품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뭐 갱신형도 뭐 필요하겠지만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거, 질병 후유장애는 20%가 아닌 3%부터 상해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상해는 요즘 한증권에 1억 이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반드시 1억 이상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후유장애는 나이별로 5천에서 3천까지 준비 가능하시니까 후유장애 좀 비싸다고 하시면 80세 만기로도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도 설정이 가능한데 100세 만기는 너무 비싸요.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뒤에 보험료가 공이 하나 더 붙기 때문에. 그리고 80세나 90세도 반드시 준비하시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 면제 반드시 있는지 확인하신다면은 좋은 그 보험 아이템을 추가로 가져가시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그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 증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추가를 반드시 4월 이전에 준비를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경증 치매는 물론이고 여기에 3대 진단비까지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 권유로 CI상품 가입을 했는데요. 예. 지금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예. 가지고 있는 보장 내용을 TV로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보험이 어떤가 진단 좀 받아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6이요. 46 되셨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네, 보험이 총 하나생명 2건이 있으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201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하나생명 CI 보험이 있으시고 이게 네, 종신보험이세요. 예, 그리고 2009년도에는 현대해상에서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보험, 예, 이렇게 네, 가입을 네,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저희가 꼭 필요한 보장이라면 그래도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아마 전문가께서 진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네.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6대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CI 보험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왜냐하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많이 저렴해진다는데, 그러니까 보험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바꿔야 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이성열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대해상하고 이제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네. 일단 현대해상 먼저 좀 네. 보겠습니다.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네. 2009년 7월 전에 가입을 하신 거라서, 네, 오래됐어요. 예, 그쵸. 네. 예, 그 보험료는 갱신될 때마다 약간씩 올라가실 건데요. 네. 올라가셨죠? 조금 올라갔어요. 예, 조금 올라가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보험은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이 보험은 그냥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보험은 지금 이제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보험인데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이제 그 실비 같은 경우는 입원했을 때 1억, 통원은 30만 원이시고요. 네.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 그래갖고 아예 없는 거죠. 통원했을 때는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보면 그 상해 의료비가 있으세요. 예. 상당히 좋은 담보이시기 때문에 네. 그 이 보험은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뭐 지금 아, 예. 뭐 예. 아시는 분이시든 뭐 지금이 뭐 실비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이 실비만큼은 좋은 실비가 없으니까 네. 요거는 꼭 가져가시고요. 네, 네. 이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은 네. 이거를 이제 가입하신 지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네. 납입 기간이 20년이세요. 네. 그 다행인 거는 네. 이 안에 그 갱신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네, 네. 요 보험이 약간 부담되시는 거죠. 네. 이게 보면 이제 그 주기하기 7천만 원 있으시고 네, 네. 혹시 CI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몰라요. CI 자체가 중대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든 뭐 뇌 질환, 뭐 심장 질환 뭐 그렇게 걸려서도 네. 그 조그맣게 걸린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뭐 휴일자가 25% 이상 남으셔야 되고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정말 중대한 네. 이게 걸리셔야지만 셋 중에 하나 제일 먼저 걸리는 걸 드리는 거예요. 예. 80% 선지급형이라 그래갖고 네. 7천만 원에 대한 80%를 드리는 겁니다. 5,600만 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건데요. 네, 네. 그 요즘은 그 미리미리 그 건강검진도 받고 하시니까 네. 초기에 발병되는 확률이 좀 많으세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해지를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안에 갱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 생명보험은 수술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네. 종수술이라 그래갖고 네. 1종에서 5종까지가 있는데 네, 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나는 정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 주계약을 최저로 줄이셔도 돼요. 아. 이 주계약을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500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네, 네.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줄여지실 겁니다. 아, 줄이면. 예. 네. 그래서 그 안에 그 밑에 특약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일당 특약이든 뭐 수술비 특약 네. 그런 특약이 좀 있으세요. 네, 네. 이 수술 특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하신다면 수술 특약은 네. 딴 데다가 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생명보험에. 아. 그러니까 요거는 네. 한 4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요거는 주계약을 좀 줄여서 네. 수술비 특약을 좀 가져가시는 방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네네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40대 중반이신데 네네. 약간 그 현대산 같은 경우도 네. 암하고 뇌졸중하고 급성신경색이 2천만 원씩밖에 없으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3대 진단비보험, 암, 뇌졸중, 뇌출혈은 네. 아니시고요. 네네. 뇌졸중하고 급성신경색을 약 한 네네. 3천만 원씩 정도 더 만드셔서 예. 그 5천만 원씩 하고 현대사랑 같이 중복이 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고요. 요즘은 이제 손해보험도 수술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21대, 뭐 18대, 뭐 30대 그렇게 해서 수술비가 잘 돼 있으세요. 네네. 그렇게 해봤자 40대 중반 해봤자 10만 원 정도도 안 나오시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장성은 네. 충분하게 가져가시고요. 네. 좀 만드신 다음에 40대 중반이시니까 연금도 조금 더 이제 돈을 좀 띄어서 좀 아끼셔서 연금도 준비를 하나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노후수단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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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분류가 좀 줄어주는 거 맞죠? 예, 그 주계약이 줄어들면 네네. 그 하나생명 거 말씀드립니다. 예, 그 그렇죠. 주계약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줄어들게 돼 있으세요. 아, 근데 특약도 예. 약간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그 가까운 지점에 가셔서 네. 내가 이거 주계약을 최저로 얼마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깨끗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그 현대해상 보험은 절대 손대지 마시고 CI 종신보험은 감액을 하시거나 네네. 해지를 하시거나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63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문자는 이숙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삼성생명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가입했습니다. 해지를 하려니까 손해가 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왜 해지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데요. 네. 왜냐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연금의 목적을 두고 가입을 하는 경우일 경우에 뭐 리모델링을 받거나 안 그러면 보장 분석 서비스를 이렇게 저희처럼 전화를 통해서 받을 경우에는 이 연금 목적이 아닌 주가 그 종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보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주변에서 이제 이거는 연금이 아니고 종신보험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목적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거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입하신 그 목적하고는 다르니까 지금 해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연금의 주를 두고 있다라면 이 부분은 갖고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입한 그 기간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이 보험의 거기 뭐 최저 보증이라든지 이런 기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꼼꼼히 보고 해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시청자님들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뭐 일단 뭐 첫 보험료를 납입하는 그 순간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해지한금이 굉장히 많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 다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손해를 본다라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잘 보시고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 내가 연금의 기능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종신의 기능도 같이 갖고 가고 싶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가족들한테는 좀 사망의 그 부분도 준비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는 내 노후 자금 또한 활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또 이 부분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냐를 보고 그리고 가입한 시점을 조금 보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해지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체크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인데 예.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가능하시고 내가 납입하지 않고 그 부분을 최소보험료로 또 힘들 때는 잠깐 쉬어가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종신보험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일 예. 네네. 예, 이성일 전문가님, 왜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주위에 아시는 설계사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예. 이 변액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가입을 해주셨던 설계사님들이 최하 1년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 정도는 그 펀드 구성을 다시 해드려야 돼요. 네. 만약에 손해가 나면 이 펀드 구성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입만 시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시청자님들께서 내가 이걸 가입을 했으면 그 3개월에 한 번씩은 물론 보험사에서 대고로 보내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수익이 얼마큼 났으면 뭐 손해가 얼마큼 났다고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볼 줄 모르세요. 네. 웬만하신 분들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지점에 전화하셔서 펀드 변경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는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어떤 게 좀 낫겠습니까? 해서 그 지점을 찾아가시든가 전화를 하시든가 해서 펀드 변경을 꼭 하셔야지만 조금 덜 손해를 보시는 거고요. 이 변액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실 거면 한 30년 이상 가져가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중간에 해지만 않는다면 꼭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요.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하나 또 볼까요? 2007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제 딸이 지금 4개월인데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겠습니까? 이성열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4개월. 태아보험 가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 다행이죠. 아픈 곳이 아직 없어서. 예, 다행이네요. 이제 아픈 곳이 없다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 4개월이든 뭐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실비를 가입하셔야죠.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단금을 가입하십니다. 3대 진단금, 암, 뇌졸중, 꼭 뇌졸중을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웬만하면 손해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 일당,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험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상품이 좋다고 해서 꼭 이 보험을 가입해야지 그걸 또 보시지만 상품하고 보험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입은 어느 보험사도 가입은 다 쉽게 이제 가입을 시켜주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되게 까다롭게 구는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사도 보셔야 되시지만 상품과 어떤 보험사 그거를 딱 맞춰서 저희들 전문가나 아니면 옆에 계신 설계사님들이나 하셨을 때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잘 나오나요? 그러면 거의 다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청구하면 또 딴지를 거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보험사도 같이 보시고 상품 구성과 그리고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는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싼데 똑같은 보장으로 했을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고 좋은 보험사와 좋은 상품 그런 식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예, 막상 보험금을 타려고 신청을 했을 때 까다롭게 구는 보험사들이 있다. 이런 정보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보험플랜 119가 있는 겁니다. 딸이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라고 물어봐서 들어봤는데요. 이수기 전문가님, 이분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냐면 태아보험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고 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어린이 보험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다른 상품은 아닙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 아이는 벌써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요즘 상담 받을 때 보험료가 옛날처럼 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주로 우리가 아기들을 낳고 나면은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보험을 2번을 가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기 보험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보장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모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혼자 독립하는 시점이 아니면 사실 보험료를 납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군대 가기 전이나 안 그러면 취직하기 전이나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성인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번의 보험을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속 납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온 부분이 태아보험에도 성인보험으로, 어린이보험도 성인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보험을 나는 어차피 준비를 해줄 거면 부모가 준비를 해주는 거고 그 보장은 100세까지 부모님 덕분에 이 아이가 좋은 보험을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보험료도 요즘 맞춤 설계 가능하시니까 중점적으로 지금 자녀분 아직 애기기 때문에 뭐 일당을 뭐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라면 보장의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보시면서 100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 포인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좀 더 좋은 보험이, 사실 보험이 좋아지진 않아요. 나온다 하면은 그때 해지했을 때 보장을 다 받다 하더라도 해지한금은 애들 보험은 사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은행에 금리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 돈을 내가 은행에 나서 이자를 뭐 받지 않고 보장을 보면서 원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조금 포인트를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보험은 잘 모르는데요. 예. 보험이 지금 제가 2개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보험이 뭐 다음 달에 많이 변동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 제가 이제 가입한 보험이 뭐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보장이 좋은 건지 저도 한번 점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중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30대 네. 중반이시고, 네. 가입하신 보험 2건 있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네네. 보험명을 좀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메리츠 화재에서 라이프 케어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MG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렇게 2건 있으시네요. 예, 맞아요. 예, 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2건의 보험이 지금 가입이 돼 있으신 상태고요. 보험이 이제 곧 바뀐다고, 변동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가입한 보험 어떤지 내용을 좀 봐드릴 거고요. 이숙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제가 그 2건의 보험료를 조금 합산해 보니까 보험료가 한 21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보장성 보험으로 21만 원이면 뭐 그렇게 막 적게 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 대비해서 제가 이 네. 부분을 조금 보장 내용을 네. 꼼꼼하게 본다라면 지금 메리츠 화재가 그 네. 15만 6천 원이 보험료의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이제 장점을 본다라면 네. 우리가 그 입통원비 실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통원비는 10만 원이고 입원비는 3천만 네. 원인데 이 네.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네. 조금 공제 금액이 5천 원이라는 부분.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실질적으로 뭐 조금 공제 금액이 5천 원 넘어가는 부분부터 보장을 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 요즘은 좀 공제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15만 6천 원의 보장성 지금 보면은 진단비가 2천만 원씩 있고 기본적으로 실손 있고 다른 뭐 골절 진단비라든지 상해 진단비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보험료가 조금 많이 비싼 편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2007년도라면 실질적으로 시청자님이 20대 네.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죠? 그렇다면 이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비싼 이유를 한번 짚어본다라면 적립보험 환급해준다고 그래서. 그렇죠. 네네. 네. 환급되는 부분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때는 환급되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실손 보험료가 지금 오르면 네.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 요즘은 네. 오른 보험료만큼 그대로 납입을 하는 제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 네. 부분 혹시 상담 한번 받아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청자님이 가입을 하신 거는 이 15만 6천 원이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계속 기존 네, 지금 보험료들을 변동 내고 없어요. 계시거든요. 예, 예. 네. 그죠? 네네. 네. 그거는 갱신이 몇 번 됐지만 이렇게 보험료가 변동 없이 간다라는 거는 내가 네.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 납입되는 부분으로
네, 보험료가 3년마다 갱신돼서 오르면 여기 적립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제도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럼 제가 이게 80세 만기에 네네. 이게 그때 당시 90% 이상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가입을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네 무슨 말씀인지 환급이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보험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갱신보험료 위험도가 높은 거는 그만큼 갱신보험료는 그때마다 보험료 수가와 보험금 지급률과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험료 또한 거의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갱신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라면 계속 적립된 금액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50세나 60세 넘어가면은 시청자님이 더 납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예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갱신보험료를 더 오르는 부분으로 내기 이전에 그 차후에 미리 더 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납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를 일단 줄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손만 가지고 가시는 방법이 하나 더 있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 안에 갱신인 부분은 다 보장성을 빼시고 그리고 추가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 안은 기본적인 이 메리츠아제 왜냐하면 이게 80세까지 보장이잖아요. 모든 보장이. 그러면 맞아요. 이 보장이 끝나는 시점에 내가 준비를 한다라면 그때는 나이가 더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료를 준비하시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물론 공제 금액이 지금 훨씬 더 늘어났고 실비에 대한 부분에 보장 부분이 변동이 된 부분이 있지만 보험의 원리는 우리가 작은 보장은 플러스로 받는 거고 제대로 된 큰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 주머니에서 100만 원, 50만 원 나가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큰 금액이 나갈 때는 그때는 보험에 제대로 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조금 지금 현재 바뀐 제도의 실손으로 그냥 이 보험료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조금 저렴하게 진단비는 갱신이 아닌 걸로 해서 준비를 한다라면 훨씬 보험료는 여기서 5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조금 더 지출 비용도 줄어드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에 단점은 실손이 1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면 지금 그 시청자님이 지금 30대 중반이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감히 정리를 하시고 진단비를 다 그게 갱신이 아닌 걸로 준비를 하시고 이 안에 수술비도 다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실손은 단 이렇게 지금 보장이 조금 더 넓은 쪽으로 그리고 100세까지 자동 갱신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지금 현재 보험료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보장은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으로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립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환급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일단 환급이 안 되는 거니까 적립 부분을 줄여서 그 부분으로 추가로 더 보장을 넓히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메리츠아제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적립 부분이 한 60, 70%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20대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산출되어 있는 거는 거의 환급률이 높은 위주로 준비되어 계시는 건 맞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보험의 원리가 80세에 내가 환급을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 이걸 납입을 계속 납입 기간은 지금 주 계약만 20년이지 나머지는 다 갱신이기 때문에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이 부분은 모르셨죠? 모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료가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납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장이 또 2천만 원씩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부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계시는데 이성열 전문가께도 코멘트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간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MD 손해보험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 네. 예, MG권은 되게 좋습니다. 잘 가입하신 거고요. 네. 이 메리츠화재는 이제 이스큐 전문가가 말을 잘 했는데요. 네네. 이 적립보험료를 삭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적립보험료 삭제하시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80세가 만기가 상당히 애매한 건데요. 네. 저는 좀 달리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적립보험료 삭제하시고 이 네. 암 3대 진단비 있으시잖아요. 네네. 요거 갱신이신데 내년에 갱신되십니다. 네. 내년까지 끌고 가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암은 1년에 대한 면책 기간이 있으세요. 암은.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내년 갱신될 때까지 보험료가 안 올라가셨잖아요. 네. 요거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네. 실손 의료비 3천만 원이신데 우리 이제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네.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이 되게 적습니다. 네. 통원 의료비는 그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10만 원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통원 의료비만 중복으로 해서 한 30만 원 더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이게 정말 진짜 100세 시대인데 80세까지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보험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다가 네. 65세가 됐을 때 그때 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보험 네.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요. 아, 네. 그리고 꼭 적립보험료 삭제하십니다. 네. 그렇게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네네. 예,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궁금한 네네. 점이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전화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지역번호 01-3153-2662번 전화번호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